네, 지역 패스티 발표를 하겠는데요. 서울특별시 맞춤형 자율주행 최적의 노선 탐색 아이디어입니다. 네, 혹시 심사 찬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지오 패스티 준비가 되면 발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 지오패스 발표자 김성결입니다. 서울시 맞춤형 자율주행 버스 최종 노선 탐색 아이디어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 버스 경사지 고령자 대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미래교통 선도시를 목표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 기본 계획인 서울 자율주행 비전 이용상공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자율주행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자율주행 버스 정책을 살펴보면 한 개의 시내버스 노선과 한 개의 새벽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 6월부터는 지역 내 교통 소외 지역을 잇는 생활교통수단으로 지역동행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 개 버스는 모두 사람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 버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내버스 및 새벽버스는 자치구를 넘나드는 단선버스이고 지역동행버스는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인 지역동행 자율주행 버스의 경우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이번 공모전을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작구에서만 시범 운행 중이었지만 지난 연휴 이후 동대문구와 서대문구에서도 추가적으로 운행을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을버스의 목적 자체가 기존 간선, 지선 버스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교통 소외 지역을 연결하는 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여러 가지 버스기사 구입 문제나 효율적이지 못한 노선 구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모든 교통약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서울시는 첨단 교통수혜가 사회적 약자부터 돌아가야 한다라는 시정자를 아래 2026년 서울 시내버스 개편 기본 목표로서 도보 5분 대세 포함의 실시간 그리고 자율주행버스 전격 투입 두 번째로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에서 고령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 및 도입 편의성 개선이라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기존 버스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서울시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사지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 버스, 즉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 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교통소외 지역, 교통약자 맞춤형 자율주행 버스 최종 노선을 탐색하여 교통약자 이용권 증진과 서울시 자율주행 버스 정책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 저희 연구 정책 흐름도입니다. 저희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전처리한 뒤 위쪽에 교통소외 지역 격자 데이터셋과 아래쪽에 자율주행 네트워크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위쪽은 한마디로 어디에 경사지 고령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이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파악한 부분, 즉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은 한마디로 서울시의 도로 중 어느 도로가 자율주행 버스 다니기가 안전한지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크게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 버스 최종 노선을 탐색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방법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포인트 데이터를 확률 밀도 분포로 변환하여 공간 데이터 분석에 이용한 선호 밀도 추정과 각기 다른 변수들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민맥스 정교화를 주요 전처리 도구로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패턴 파악이 쉽고 결과가 명확하여 해석이 쉬운 K-미즈 분집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서울시 교통약자, 교통소외 지역을 탐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노선 탐색에서는 최소 비용 경로를 탐색하는 A-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A-스타 알고리즘에서 시간 또는 거리를 비용으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저희는 자율주행 위험도를 비용으로 정의한 A-스타 알고리즘을 적용해 최적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저희 연구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고령 인구 비율,
변수를 경사도 등을 포함하는 7개 변수를 100m 바이 100m 사이즈의 격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습니다. 총 인구수 0인 격자를 모두 제거한 뒤 남아있는 약 29,000여 개의 격자를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그림들은 변수별로 점처리 후 민맥스 리스케일까지 된 것을 지도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K-미스 분석을 진행하였고 클러스터링 결과 총 7개의 조직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극경사 교통 소외 지역인 군집 3을 핵심 군집으로 선정하였고 유아인구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군집 2의 경우 신규 노선 선택 과정에서 보조표 노선만 간단히 선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고령자 보고 5분 대세권 외 교통 소외 지역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연구 결과를 참고해 고령자 도보 이동 속도 분당 64m를 기준으로 서비스 에리어를 분석을 적용했고 도보 5분 대세권 시향도들을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변수에 대해 사실 격자를 사용하면 좋았지만 소득과 장애인 데이터의 경우 가장 작은 공간 범위를 가진 데이터가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게 행정동 단위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에 격자 데이터셋과는 따로 행정동별 추정 속도 파이 100개, 장애인 인구별도 상위 100개 행정동을 추출하여 교통 소외 지역 식별을 위한 보조자료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얻어진 K미즈의 군집 3, 즉 경산 고령자에 대한 군집 격자와 고령자 도보 5분 대세권 시향모드, 추정소득 하위 100개 행정동, 장애인 인구별도 상위 100개 행정동을 모두 오버레이해 최종적인 교통 소외 지역 핵심 격자를 추정했고 핵심 격자가 가장 많이 포함된 은평, 강북구, 그리고 관악구를 저희의 최종 탐색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흐름도의 아래쪽에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셋에 대한 연구 과정입니다. 자율적 주행 버스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입니다. 서울시 도로 네트워크의 자율주행 버스 경로 안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 논문을 참고해서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적합 네트워크 데이터셋입니다. 전 처리된 10개 변수는 자율주행 버스 최적 경로 탐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최종 노선 탐색에 필요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완성된 교통약자 교통소외 지역 핵심 격자와 자율주행 적합 네트워크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엑스타 알고리즘을 적용해 최종 노선을 탐색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 3개 지역에서 기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마을버스 사각지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존 마을버스 노선 중 상당수가 저희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며 구축한 교통 소외 지역 격자와 겹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충분히 교통 소외 지역들을 커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구 과정에서 구축한 교통 소외 지역 격자를 기반으로 은평구, 강북구, 관악구에서 교통 소외 지역 핵심 지역 최대 컵 그리고 지하철역 최소한화 경유, 기존 버스 인프라 활용, 노인 이용 시설 반영이라는 조건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버스 최종 노선을 각 지역별로 3개에서 4개 이상 탐색하였습니다. 다음 3개의 노선들은 그 중에서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킨다고 생각한 지역별 대표 노선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각 노선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교통이 단절된 기존 마을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요 환승역 및 노인 이용시설 등이 노선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추가 수행 고령 인구의 경우 노인 도보 속도를 고려한 노선 주변에 고령 인구 버퍼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물론 아직까지 완전 무인 운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 버스는 현재 동작구 등에서 운영 중인 지역 동행 버스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1단계에서 5단계 중 3단계인 조건부 자동화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3단계는 운전기사가 탑승하고 있어 돌발 상황이나 위험한 길에서는 기사가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인구과 공간 데이터 기반으로 자율주행 버스 최종 노선을 과학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도보 5분 대세권 실현과 고령 친화적 도시 조성을 목표로 가지는 서울시 정책과 노동 부합성을 가지며 특히 경사지 고령자 같은 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사회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여 자율주행 인식 개선을 통한 자율주행차 정책 활성화와 타 지자체까지의 확산 촉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도시교통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번 맞춰주셨네요. 그럼 신장현 선생님께서는 자유롭게 5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 드릴 거는 저희 여기서 데이터에 소득을 반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교통 약자라는 것을 반영하는 점에서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 반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가중치주고 그런 거는 충분한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통 약자라는 거를 정의를 했을 때 이게 소득에 따라서 교통 약자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순위 저희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도 오히려 소득이 높은 곳에서 저는 이제 소득이 낮은 쪽에 산다는 게 더 다비성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밀도가 더 중요한지 소득이 더 중요한지 이거는 그쵸? 완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소득을 일단 팩터로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퀘스천이 좀 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자율주행 레벨 3를 기준으로 지금 설계를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계가 명확하죠. 그쵸?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근본적인 저희가 대한 왜 이게 적합한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기존 노선을 들었을 때 이게 자율주행 4, 5로 가능한 노선인지 아닌지 여기에 반영을 혹시 해보고 싶나요? 미래까지 저희가 결과를 반영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면 따로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럼 교통이라는 순환의 흐름에 맞게 저희가 설계가 되면 당연히 4나 5에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3에 제한돼 놓고 거기다가 3은 당연히 모든 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그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한계성이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우선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올해부터 운행 중인 지역동의 자율주행 버스와 같은 동작구, 동대문, 서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그런 버스들이 저희도 처음에는 그게 완전 무인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본 결과 그게 운전기사가 일단 타고 있고 아직은 시범 운행 단계이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일단 타고 있고 비상 상황 시에만 개입을 한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완전 4단계, 5단계 기술적이 도달이 이루어진 시점에 그때 가서 이거를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짧은 기한 내에 이걸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4단계, 5단계 기준에 맞춰서 정책을 계획하기보다는 우선 지금 시범 운행되고 있는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에 거의 3단계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거기 기준에 맞춰서 3단계 기준에 맞춰서 자율주행 안정성을 평가하고 노선을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거잖아요, 지금 계획하신 게. 근데 왜 경사지만 팩터로 선정을 하셨나요? 그 부분은 법에 보면 교통법에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긴 한데요. 근데 그게 너무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저희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금 범위를 좁히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사지와 고령자로 조금 주제를 좁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 경사지 외에 도시에 포함되고 있는 다리, 철도, 도보가 해주는 곳, 계단, 터널 이런 거 다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볼 생각은 터널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고령자가 다니기 어려운 도보 불가 지역 통과해야 되는 노선.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 고령자 도보 네트워크 데이터를 따로 구해가지고 거기서 아까 논문 기준으로 해서
그 고령 인구의 그 걸음 속도를 분당 64m로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걸 반영을 했을 때 그 고령자가 5분 이내에 그 대중교통에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정도. 경사지 외에 다른 고려 사항도 필요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겠습니다. 네. 여기 그 전출 대상 기간이 한 15 정도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부와 EMS 표준 정부화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거를 EMS는 비상시에 너무 민감한 아니라고 요즘 소득이라든지 이런 사실 적용을 표준 정부화를 할 수도 있는데 EMS는 1조 시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수생 수준에서 이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정규와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세세한 디테일적인 그 기법의 차이를 저희가 고려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에 힘써주신 지역대